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솔입니다. 네, 오늘 캡스톤 파트너스의 수요 예측 결과를 보면서 이번 주를 완전히 매듭 지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1주차 고비는 잘 넘겼고요. 두 번째 고비, 11월 2주차도 잘 준비를 해봐야겠죠. 네, 우선 2주차의 첫 타자, 캡스톤 파트너스의 기업 내용과 수요 예측까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벤처 캐피탈 회사입니다. 잠재적으로 기술력은 높지만 자본과 경영 여건이 취약해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투자 자금을 조달해주는 회사인 거죠. 이렇게 자금과 경영 서비스까지 제공을 해주면서 투자한 회사의 가치를 높인 다음에 그 회사의 IPO나 M&A를 통해서 투자했던 자금을 회수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아마 뉴스를 통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회사가 시리즈 A 투자를 유치했다. 시리즈 C까지 성공적으로 마쳤다 등등등. 이게 회사가 성장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단계별로 투자가 진행이 되거든요. 간단하게는 성장 초기 단계는 A 시리즈 A, 중기는 시리즈 B, 후기가 C, 그 다음에 프리-IPO, 상장 이전에 하는 프리-IPO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때 단계별로 투자를 진행하는 회사가 바로 벤처 캐피털인 거죠. 이 VC들이 벤처에 투자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회사의 고유 계정을 통해서 회사 자금으로 직접 투자를 하는 방식. 그리고 둘째, 개인이나 법인, 정부 기관의 출자를 받아서, 그러니까 투자금을 받아서 투자 조합을 설립한 뒤에 이 조합의 자금을 벤처 기업에 투자하는 방식.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주로 두 번째 방식이 활용이 됩니다. 조금 길게 설명하긴 했지만 사실 벤처 캐피탈은 적어도 공모주 투자를 계속해온 우리들한테는 매우 익숙한 회사죠. 공모주의 유통 가능 물량을 확인할 때 기존 주주들을 보면 벤처 금융이 진짜 자주 보이잖아요. 주로 재무적 투자자라고 불리죠. 사업의 운영에는 참여하지 않고 수익만을 목적으로 투자 자금을 조달해주는 투자자. 네, 그래서 캡스톤 파트너스는 그들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훨씬 쉽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VC들의 수익 구조를 보면요. 크게 세 가지로 나뉠 수가 있거든요. 관리보수, 성과보수, 지분법 이익. 표에 정리를 해뒀으니까 한번 직접 읽어보시면 좋겠고, 관리보수는 뭐냐면 앞에서 VC가 법인이나 정부 기관으로부터 출자금을 받아서 투자 조합을 설립한 다음에 투자 조합의 돈으로 벤처에 투자를 한다고 했잖아요. 이때 출자금을 투자한 정부 기관 이런 곳들은 돈만 딱 맡기는 거고요. 해당 투자 조합, 그러니까 펀드의 운영은 다 VC가 합니다. 그래서 수고비 개념으로 받는 기본 수익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보통은 투자조합 펀드 결성 금액의 일정 비율로 지급을 한다고 해요. 그리고 성과 보수는 조합 운용 결과에 따라서 지급이 되는 추가 수익이라고 할 수 있는데, 투자조합을 결성할 때 정해놓은 기준 수익률을 초과하는 수익을 달성을 하게 된다면 그 초과 금액의 일정 비율만큼은 인센티브처럼 받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가 펀드 운용 수익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관리 보수를 많이 받으려면 당연히 펀드 결성 금액, 즉 운용 자산의 규모가 증가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성과 보수를 많이 받으려면 펀드의 성과가 좋아야 한다는 거죠. 로직은 굉장히 간단하죠. 그렇다면 캡스톤 파트너스는 어떤 VC일까? 어떤 벤처 캐피털일까? 우선 운용 자산의 규모부터 확인을 해보죠. 보니까 23년 상반기 기준 운용 자산은 약 4,038억 원 규모를 기록하더라고요. VC 업계 32위 정도의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서 상장한 우리 벤처 파트너스 보시면 4위 랭크되어 있고, LB 인베스트먼트는 8위, 그리고 스톤브리지 벤처스가 여기서 안 보이기는 하는데 10위권에 자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에 비해서 캡스톤 파트너스는 규모가 작은 편인 거죠. 네, 운용자산의 규모 자체가 엄청 큰 VC는 아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성과 보수를 보면 20년부터 22년까지 최근 3년 동안의 성과 보수가 약 39억 원 정도에 그쳤더라고요. 앞에서 얘기한 스톤브리지 벤처스 같은 기간 동안의 성과 보수로만 총 310억 원을 챙겼다고 하고, 린드먼 아시아나 다른 VC들에 비해서도 요게 낮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상장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본다면 사실 앞서 상장한 다른 VC들에 비해서 막 경쟁력이 있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조금 차별화되는 특징이라고 한다면 초기 투자에 특화된 하우스라는 부분인데요. 총 투자한 기업 261개 중에서 179개, 비율로는 69% 정도가 초기 단계에서 투자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앞에서 시리즈 A, B, C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따지면 A 단계에서의 투자가 많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이게 잘 되면 기업 가치가 막 몇십 배씩 불어나면서 엄청난 이익을 낼 수가 있는 건데, 자, 회사의 포트폴리오 회수 실적을 보면요. 우선 IPO를 통해서 회수한 건은 노바렉스, 그리고 얼마 전에 상장한 파두 이런 것들이 있었고, 당근마켓, 직방, 샌드버드, 쿠켓 이런 회사들의 경우에는 지금 일부만 회수를 진행해서 이미 몇 배의 수익을 내기는 했다고 해요. 특히 당근마켓은 246배의 멀티플을 기록하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VC들마다 VC를 대표하는 포트폴리오는 꼭 있었잖아요. 캡스톤 파트너스의 대표 포트폴리오는 당근마켓과 직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는 거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유망 기업을 잘 발굴해서 초기 단계에 투자를 진행하고 더 큰 멀티플을 달성을 하겠다라는 게 이 회사의 포부겠죠. 자, 수익성 지표를 보면 금리 인상과 IPO 시장 위축으로 인해서 22년과 23년의 실적은 조금 부진합니다. 금리가 높아서 기본적으로 자금 조달 자체가 어렵고 또 IPO 시장이 위축되면서 제대로 자금 회수가 안 됐고 이런 거죠. 다른 VC들도 마찬가지긴 한데 아무튼 최근 이 업계 상황 자체가 좋지는 않다. 어찌 보면은 앞으로 좋아질 일이 남았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현재로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앞서 상장한 벤처캐피털, LB인베스트먼트나 스톤브리지 벤처스도 상장 후에 주가 흐름이 이렇게나 안 좋은데 캡스톤 파트너스라고 다르겠습니까? 사실 기대가 안 되기는 하는 거죠. 그럼에도 공모주로서 단기에 수익을 낼 수 있을 만한 조건인지는 따져봐야 되는 문제라는 겁니다. 자, 공모가는 비교 기업의 22년 순이익 기준의 평균 PER과 23년 반기 연한산 기준의 평균 PER을 둘 다 적용해서 계산을 했고요. 여기다가 할인율 24.32%에서 14.87% 낮은 수준을 적용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최종 밴드는 3,200원에서 3,600원으로 산출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회사 측이 제시한 피어 그룹들하고 밸류에이션 비교를 해봤을 때 캡스톤 파트너스는 상단 기준의 PER이 25.26배, 이미 비교 기업들 대비해서 전혀 매력적이지 않은 상태기는 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은 공모가가 5,000원 미만이면서 또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공모 사이즈가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밸류에이션과는 상관없이 제시한 가격 밴드는 충분히 소화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은 했습니다. 요즘 가벼운 게 워낙 시장의 수급을 잘 빨아들이고 있기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수요 예측 결과가 어땠느냐? 경쟁률 952.78대 1을 기록을 했고요. 1,453개의 기관이 참여했습니다. 그러니까 큐로셀, 컨택보다는 오히려 훨씬 많은 기관들이 참여했다는 의미고요. 경쟁률도 훨씬 높습니다. 물론 경쟁률은 공모 규모가 워낙에 작다 보니까 더 높아 보이는 경향이 있긴 한 거고요. 비슷한 공모 규모의 종목들하고만 비교를 해봤을 때 지금 유투바이오랑 참여 금액, 평균 참여 금액 비슷한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기관들도 이렇게 유투바이오나 캡스톤 파트너스처럼 사이즈 작은 것들에 매우 집착을 하고 있다, 열광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유투바이오는 코넥스 이전 상장인데도 가볍다 보니까 수요 예측이 잘 나왔고 상장 이후에 흐름도 좋고 그렇잖아요. 캡스톤 파트너스 또한 그런 기대가 동일하게 작용을 했겠죠. 신청 가격 분포표를 보면 4,400원 이상의 비율이 건수 기준으로나 수량 기준으로나 67%를 넘었습니다. 가장 많긴 한데 공모가는 4,000원에 확정을 지어줬어요. KTV 네트워크부터 이어져 온 이 VC 업계에 대한 안 좋은 인식, 그게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욕심은 조금은 내려놓은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상단 초과입니다.
그리고 의무보유 확약 비율은 건수 기준 0.34%, 수량 기준 0.19%로 이거는 진짜 없다고 봐야겠습니다. 기관들도 아는 거죠. 우선은 가벼우니까 해보긴 하는데 이걸 들고 갈 만하지는 않다라는 거. 우리도 동일하게 접근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공모 개요 다시 체크를 할게요. 공모가가 4,000원에 확정이 되면서 공모 규모는 약 64억 원, 시가총액은 약 534억 원의 사이즈로 상장을 추진합니다. 완전히 초소형이죠. 청약은 6일부터 7일까지 진행이 되고요. 환불은 9일에 바로 되고요. 상장은 15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NH투자증권의 단독 주관이에요. 신주머지 100%고요. 우리사주 조합에 배정된 물량은 없습니다. 상장일에 유통 가능한 물량은 33.34%로 조금 있는 편이고요. 기존 주주의 비율은 21.38%로 높습니다. 그나마 이 기존 주주 중에서 하나캐피털 그리고 다산벤처스, 정현식 님이 자발적으로 보호예수에 동참해준 수량도 좀 있기 때문에 그나마 21%까지 줄인 거고요. 그렇지 않았다면 너무나 기존 주주의 비율이 높았을 것 같아요. 어쨌든 유통 물량과 기존 주주의 비율이 다소 높긴 하지만 금액으로 계산을 하면 약 178억 원, 100억 원대라는 게 큰 매력이 되겠습니다. 정리하면 경쟁률은 952.78대 1로 높은 편이고요. 참여 건수는 1,453건으로 매우 높은 건 아니고 적당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적당히 참여했다라고 보는 게 맞겠고요. 공모가는 밴드 상단을 11% 초과한 4,000원에 확정이 됐는데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어서라기보다는 사이즈가 워낙에 작다 보니까 이 정도 수준은 그냥 받아들여진 거다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확약 비율은 건수 기준으로나 수량 기준으로나 1%가 채 안 되기 때문에 의미는 없겠고요. 유통가는 금액이 100억 원대고 시가총액이 500억 원대라는 규모 메리트 말고는 뭐 딱히 봐줄 건 없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얼마 전에도 얘기했지만 유통시총 100억 원대는 따상 시절에는 따상은 따놓은 당상이었고 가격 제한폭이 확대된 이후에는 막 200% 넘어서까지 올라줬었죠. 그리고 코넥스 이전 상장인 유투바이오가 가장 최근에 144%까지 찍었고 오늘 또 고점을 갱신하는 모습을 보였으니까 이런 것 때문에 그냥 지나치기는 확실히 뭔가 또 아쉬운 그런 공모주이기는 해요. 그리고 공모가 10,000원 미만 이 중에서는 손실이 난 게 없었잖아요. 수요 예측이 부진했던 종목들도 특히나 여기에 LB인베스트먼트도 보입니다. LB인베스트먼트도 사실 KTB네트워크와 스톤브리지 벤처스가 상장 이후에 흐름이 너무 안 좋았어서 이거 그냥 덮어놓고 패스한 분들도 많았거든요. 저도 패스하긴 했어요. 근데 보시면 유통가는 금액이 200억 원대라는 메리트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인지 상장일의 고가 기준 66%를 찍었습니다. 이때 또 느꼈죠. 섹터고 밸류에이션이고 뭐고 우선은 가벼우면 하고 보자. 아무튼 요것도 참고는 해볼 수가 있겠고요. 최근에 상장한 VC들의 조건만 따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비교해서 한번 보세요. 보면 캡스톤 파트너스는 이둘 중에서 유통 물량과 기존 주주의 비율이 가장 높긴 하지만 금액으로 따졌을 때는 현저히 가볍습니다. 보면 스톤브리지 벤처스는 상장일의 고가 기준으로도 마이너스 5%를 기록을 했고 그리고 현재가 기준 마이너스 53%를 찍고 있습니다. 그리고 KTB네트워크, 다올인베스트먼트를 거쳐서 우리 벤처 파트너스를 거쳐서 우리 금융지주로 편입이 된 이놈의 화상은 말을 안 해도 다 아실 거예요. 상장일에 플러스 구간이 진짜 잠깐 나왔고 그 뒤로 몇 년간 속만 썩였습니다. 이러던 와중에 LB인베스트먼트가 상장일에 고가 기준 66%를 찍어줬고 현재가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16%, 그래도 나름 선방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LG그룹의 VC라는 게 또 긍정적인 영향을 줬던 것 같기도 하고요. 아무튼 수요 예측 결과만 놓고 보면 참여 기관 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캡스톤 파트너스는 LB인베스트먼트랑 가장 비슷하다고는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과연 캡스톤 파트너스가 LB인베스트먼트 같은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인지 가벼우면 장땡이라는 공모주의 공식을 다시 한번 증명시켜 줄 것인지 저도 궁금하기는 합니다. 네, 그러면 배정 물량과 청약 한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총 39만 9천 주가 배정이 돼서요. 균등 물량은 19만 9,500주가 되겠습니다. 수수료 2,000원이 있는데 나무 멤버스에 가입을 하셨다면 무료 적용이 되겠고요.
100% 등급 기준 13,300주까지 청약이 가능합니다. 증거금으로는 2,660만원. 최소 청약 수량은 10주입니다. 부담 없이 증거금 2만원 준비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균등 예상을 해보고 경쟁률과 수익금 계산해 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NH에서 최근에 주관을 했던 종목들 쭉 써봤는데요. 청약 건수의 편차가 조금 심합니다. 알맥은 37만 건, 뉴진테크놀로지는 29만 건, 메가터치는 16만 건. 확실히 주당 단가가 4,800원으로 저렴했던 메가터치는 참여도가 낮긴 하더라고요. 물론 내 종목이나 겹쳐서 더 그렇기도 했겠지만. 그래서 우선 캡스톤 파트너스는 단독 일정이고 최근 가벼운 게 날아가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참여도가 조금 더 높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18만 건을 잡아봤습니다. 그러면 균등 배정 수량은 1.11주, 거의 다 한 주는 배정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한 주 가격이 4,000원이라 뭐 2배는 가줘야 그래도 의미가 있겠죠. 가능할런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균등만 참여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겠고 비례까지 해야 그나마 조금 의미가 있겠습니다. 증거금은 1.4조로 잡았고요. 비례 경쟁률은 3,509대 1 정도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추이를 보면서 당일에 확인하는 게 가장 정확하긴 합니다. 기대 수익률을 얼마로 잡아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이게 규모 메리트만 딱 하나 보자면 당연하게 100% 그 이상도 또 기대를 할 수가 있는 건데 워낙에 기피하는 섹터고 기존 주주의 비율도 조금 높고 해서 상장일의 단타 수급이 얼마나 잘 들어와 줄지 감이 안 오긴 합니다. 그래서 50%에서 150%까지 조금 구간을 넓게 잡았고요. 금액은 표를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3,300주 일반 등급 풀청약시를 가정한 거고요. 파킹이자 이틀치는 약 4,430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요게 한 50% 올라준다고 하면 그래도 브랜드 커피 한 잔 값은 벌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모르겠네요. 100% 이상 올라서 치킨을 노려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 종목은 아무래도 호불호가 갈릴 수밖에 없겠고요. 가벼우니까 뭐 도전해볼 분들은 가볍게 도전을 하시고 내키지 않는다고 하면 어차피 수익이 크지는 않을 것 같아서 패스해도 크게 상관이 없는 종목이 될 듯 합니다. 워낙 단가가 낮고 한도도 얼마 안 되니까요. 네, 그러면 요 정도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진짜 고생 많으셨고요. 그래도 결국에 이렇게 또 지나가네요. 다음 주도 그렇겠죠? 주말 동안 다음 주 종목들 대충 미리 살펴보고 정리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주말 잘 보내세요.